난민협약의 박해는 무언가요? 차별은 나쁘죠?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거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난민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지난 영상에서는 난민협약 5대 사유의 의의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보셨죠? 이번엔 박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일상에서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은 자신의 나라로 송환, 추방되면 박해를 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난민은 자신의 나라로 송환, 추방 등 하면 박해를 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송환, 추방해서는 안 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이 의무를 강제 송환 금지 의무라고 부르고 법 규범으로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 Non-Refoulement Principle 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난민이 보호받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국가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박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박해를 받도록 방치하고 용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난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의 의미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한자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서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난민협약에서는 persecution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인데요.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해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뜻하는 것이며 여기서 인권은 세계의 인권 선언 등에서 망라하고 있는 인권들, 그리고 점차 발전하며 넓어져 가고 있는 인권들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중대한 인권 침해가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적법한 것인지 설령 적법하더라도 지나치게 심각한 제한이어서 용인할 수 없는 것인지 인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다면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박해로부터 피해온 난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명권의 박탈, 사형, 학살, 박해입니다. 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 불법 구금, 비례적이지 않은 장기 구금, 자의적 구금, 당연히 박해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박해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요? 그 외에도 해외에서 판례상 박해로 인정된 인권 침해 유형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고문, 잔혹한, 피인도적인, 굴욕적인 처우를 당하지 않을 권리, 고문, 강제낙태, 강제불임수술, 자국 내 강제 피임기구 삽입, 강간, 명예살인, 강간을 이유로 한 배척, 여성할례, 반복적인 살해 위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부당한 처벌, 차별적이진 않고 비대성을 갖춘 처벌은 제외, 사생활의 자유, 성소수자의 처벌, 성정체성의 강제 은닉, 거주의 이전의 자유와 출국, 입국의 자유, 미허가 출국으로 인한 기소 국적 박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자녀의 살해 협박, 양육권의 박탈, 종교 간, 인종 간 결혼의 법적 금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종교 행사 자유의 전면적 금지, 국가 교회만 다니게 하는 것,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차별적이지 않고 비대성을 갖춘 제한은 제외, 일할 권리, 차별적으로 일할 권리를 박탈,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생계를 완전 박탈, 차별적으로 기아 구호 제공 중단, 건강의 권리, 차별적으로 의료 제공 중단, 접근 차단,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적으로 아동의 교육 제공 차단, 차별적으로 고등교육 접근 차단 등이 있다고 합니다. 와, 갑자기 잊고 있었던 인권들이 떠오르죠? 아, 나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었지 하고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곳으로 사람을 보내면 당연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인권을 보호하고 이러한 박해에 인간이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 국가에게 부여된 강제송환 금지 의무의 의미입니다. 박해받을 곳으로 인간을 송환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곳으로 사람을 밀어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박해라면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된 상태도 박해겠죠? 예를 들어 종교 행사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된다면, 즉 거리에서 종교 행위를 하면 잡혀간다면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활동할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된다면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반정부 활동을 하면 잡혀가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협약의 난민의 범위를 각 국가는 자꾸 줄이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활동을 조용히 숨어서 하면 안 들킬 것이고 그럼 처벌 안 받을 것인데 그게 무슨 박해냐? 종교를 갖더라도 난민이 숨어서 집에서 종교행위하고 안 들키면 처벌 안 받을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박해냐? 난민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면 처벌 안 받을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박해냐? 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정치적 자유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포함하고 종교의 자유는 종교 행사의 자유를 포함하고 성소수자가 성 정체성을 공개해도 그렇게 살아가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즉 평등권은 당연한 것입니다. 처벌 등이 두려워 숨길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행사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 그것이 바로 박해인 것입니다. 제가 좀 단순화해서 설명했지만 과거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국가의 잘못된 이런 주장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출입국 당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남아있지만요. 그래서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이러한 잘못된 논리로 잘 보호하지 못하고 추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 한국은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5대 사유로 제한된 것이 난민 협약의 한계라고 했죠. 중대한 인권 침해인 박해를 당할 사람만 보호한다는 것에서 난민 협약의 구조에 따른 한계가 또 나옵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닌 사람은요, 추방이 되나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보호란 무엇인가를 다루며 설명드리겠습니다.